100명 중에 37명이 가난하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 돈이 왜 없느냐? 젊어서는 다 자식들이 먹여줄 걸 생각하고 그 무계획적으로 살아. 그리고 한 5년 살 줄 알고 조금만 갖고 있다가 한번 더 지났는데도 안 죽어. 젊어서는 괜찮아요. 한번만 해도 소리하면 되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는 거니까. 나이 들면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쓰러지면 못 일어나. 그래서 이제 우선 은퇴하고 잘 살려면은 첫째는 대한민국에 가난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초고령 사회로 옮겨가는데 불란서는 102년 걸렸거든. 일본은 한 56년 걸렸어요. 우리는 25년 만에 65세 이상이 20%가 된 거예요. 노인들이 수명이 늘어져가지고 많아진 겁니다. 최근에 그 문상을 다녀왔는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잖아요. 80년도만 해도 65세였다고요. 그때만 해도 회갑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고 팔주잔치도 했단 말이에요. 요새 그게 다 빗나갔어요. 이제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노인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나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지금 출산율이 7%잖아요. 그지? 둘이 하면 2명을 낳아야 되는데 1명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젊은 애들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갑자기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하나가 태어나면요 12만 원의 국가 이익을 가져옵니다. 분유 사 먹지요. 학교 가면 유치원 선생이 있어야 되죠. 초등학교 교실 늘어나야죠. 선생님 늘어나야죠. 옷 사 입어야죠. 경제 효과가 하는데 안 나니까 국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상을 못했죠. 우리나라가 65세 노인이 지하철에 공짜 타는 그 사람들이 97년도 시작할 때는 5%밖에 안 됐어요. 그게 지금 65세이 지금 20% 되니까 노인의 빈곤율이 37%입니다. 100명 중에 37명이 가난하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OECD 국가는 평균 13%야. 우린 2.8배약 3배가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야. 근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47%야. 저도 이제 굉장히 실감하는 게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그러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를 늘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근데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우리나라는요, 경제 교육을 일찍이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 뭐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게 경제교육이야. 제일 빠른 경제교육은 강도, 소매치기, 뺏어오는 거. 이게 경제교육도 수익을 잡는 거니까. 그건 안 되잖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삶의 의욕이 없어. 그 무계획적으로 살아. 그리고 사주팔자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남에게 돈을 빌려가서 쓰고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수입을 초과해서 빚을 지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 은퇴하고 잘 살려면은 첫째는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하려면은 건강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운동해야 되고 취미활동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돈은 필수적이다 이게. 그 돈이 왜 없느냐? 젊어서부터 저축하는 것이 연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젊어서는 다 자식들이 먹여줄 걸 생각하고 땅만 물려주면 자식들이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고정 수입이야. 연금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연금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야. 고정 수입이 없는 거야. 이제 와서 뭐라느냐? 고정 수입 나오는 건 월세 나오는 게 좋으니까 건물주가 소망이다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됩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노후에 좀 이렇게 하면 뭐 망하더라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망한 케이스라보다는 돈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퇴직하고 나면 일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돈을 왜 없느냐 하면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장가들이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그리고 한 5년 살 줄 알고 조금만 갖고 있다가 갑자기 10년 20년 늘어나니까 저 같은 경우도 60살에 정년퇴직할 때 개인연금을 들은 거를 은행에서 5년에 타갈 거냐 10년 타갈 거냐 20년 타갈 거냐 내가 생각하니까 10년이면 70살 넘으니까 70살이면 죽을 거니까 다 내가 본 거 내가 타고 가겠다. 그래 그러고 나서 10년 더 지났는데도 안 죽어. 그 돈을 그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현찰 넣어가지고는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은행에 예를 들어 1억을 넣어놨다. 그럼 물가가 10% 올랐다. 그럼 그 다음에는 9천만 원이 되는 거야. 또 10% 올랐다? 그럼 8천만 원이 되는 거야. 돈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은행 이자 넣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을 해가지고 늘린다거나 주식을 만약 해야 된다면 아주 우량주에 배당받는 거. 널뛰식으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특히 이제 노년에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혹이 많아요. 나도 퇴직하고 나니까 전화가 와서 뭐 한번 사무실에 들리십시오.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갔더니 저쪽에 교육받으러 가보니까 다단계 교육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도 말을 잘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그거 가입을 해가지고 얼마치 사면 얼마 팔 수 있다니까 팔겠다고 생각하고 갖다 놓고 쌓아놓고 다단계 망한 사람 많잖아요. 게다가 더 저기한 것은 과거에 부동산으로 일확천금한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 농지라든가 임야 같은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걸 쪼개서 뭐 몇 평씩 굉장히 싸지. 사놓으면 누가 사느냐고 그걸 갖다가. 기획부동산, 다단계, 경매 이런 거 걸려들면 젊어서는 괜찮아요. 한번 망해도 또 일어나면 되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되니까. 나이 들면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쓰러지면 못 일어나. 젖은 낙엽이야.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80년 동안 지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그리고 그 행복이란 과연 어떤 거냐? 가장 좋은 건 세상에는 꿈을 성취했을 적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보다가 떨어지다가 4번 떨어지고 5번 만에 붙을 때 그때 행복한 거지. 그다음에 공무원 들어가서는 말단으로 들어갔으니까 시험 봤더니 또 9급에서 8급이 되고 4급이 되고 3급이 되고 노력을 해서 올라갈 때 그때 기분이 제일 좋고, 사실 더 기분 좋을 때는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대학 나와서 취직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들 때 신랑 신부 탁 입장해가지고 둘이 탁 서 있고 혼주석에 탁 앉아있을 때 그때 행복감은 아마 우리 원 선생님도 아직 그거 못 느꼈을 거예요. 그거 느껴보면 엄청 자랑스러워. 그다음에 요새 행복한 거는 강의하고 있는 거. 내가 강의하면 열광하는 거. 만나는 사람마다 스타가 된 기분이야. 강의 끝나잖아. 끝나면 박수치고 잘한다고 명함 달라고 이러면 그게 행복이지. 그게 소확행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태양 보면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기분 좋고, 옆에 걸어가다 풀꽃 보고 시인처럼 이제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 뭐 너도 그렇다 하면 이렇게 이런 것이 행복이지. 뭐 어디 가서 뭐 유엔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뭐 유엔에서 연설하고 뭐 국회에 가서 뭐 이런 거 일반 서민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맡겨놓고, 요즘에 이제 워라벨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소소하게 일도 하면서 자기 취미도 생기고 생활을 즐기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행복한 그런 취미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한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스필로 등단을 해가지고 문인협회 내가 회원이고 실은 한 250원 살았는데, 근데 나온 거 아이고 페이스북에 보세요. 내가 페이스북에 매일 올리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람이 있다면, 내가 이제 한강사업 본부장 할 때 이게 2001년도인데 한강에 나무가 한 그루 없었어요. 내가 유럽에 가니까 나인강에 나무가 많아. 그래서 한강에 내가 최초의 나무를 심은 본부장이에요. 지금 시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전문가 활동하고 그러면 지금은 행복한 거지 뭐.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20살 그 팔팔했던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때 나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 난 지금 그대로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면 내가 진짜 잘 살 것 같아. 왜냐하면 도전해보고 싶은 게 많아. 그때는 망설이느라고 공무원 돼가지고는 다른 건 넘볼 수 없었어. 현실에 안주하고는 거지. 공무원으로 한 것이 한편 자랑스럽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거야, 내 인생이. 첫째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많은데 돈을 못 벌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제일 제가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자식이 둘이거든. 걔들의 역량에 비해서 내가 잘 못 키웠어. 예를 들면 더 훌륭한 대들볶음으로 키울 수 있는 거를 석가래 정도에서 멈추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해보고 싶은 거를 못 했단 말이야. 큰님은 음악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기타 타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타가 인마 대학 가는데 무슨 기타냐 이래고 공무원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다 줬어야 된다. 둘째는 꼰투를 해보겠다 그러고 뭐 소설가가 되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야 대학 가. 나는 애들 대학만 보내놓으면 그게 다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애들 소위 말하면 길을 살리지 못하고 특성을 살지 못하고 자식과 나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자식도 나만 똑같이 나의 틀 속에 배겨놓고, 내가 애들 교육은 울타리 쳐놓고 지키고 있다가 나가면 여기 치고 여기 치고 못 나가게 하고 가둬놓고, 이것이 부모가 자식 교육의 전부로 생각했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박진영이라고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거든. 박정희를 되고 난 다음에 만나 얘기해봤더니 그 아버지는 박정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라고. 나는 기타 다다는 것도 안 타줬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다다는 거야. 애가 소설 써보겠다 하면 그때 쓰게 했으면 머리 좋은 애가 썼으면 될 텐데 셀러리맨을 맹글고. 그전에 한 가지 자랑스러운 건 큰님이 이제 음악 하다가 헤비메탈 뭐 그룹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외국 나가 있거든. 외국 나가서 걔도 돈 잘 벌어요. 결국은 했네요. 했는데 그러면 엊그제 와가지고 나보고 그래. 난 아버지를 닮아서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 닮고 싶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다 그래.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대머리. 그림이 고단 말이 너무 멋져. 내가 아버지 닮은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는 살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은 못하게 하잖아. 지금 멕시코나 미국에 가면 마약이 위법이 아니야. 거기 가 있는 애들 다 마약해.
근데 나는 그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서 한 번도 마약을 손에 대본 일은 없었다.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해야 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라는 그런 가르침이 지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다 하니까 그렇게 보면 또 잘 키웠다 생각되고. 실패도 하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농사를 짓다가 했어요. 근데 농사일이 무척 힘듭니다. 특히 옛날에는 니아까 없을 때 지게질이잖아. 지게 무겁게 한 짐을 더 지고 가다가 힘도 숨갖고 다리 아파. 그러고 쉬어 하고 그러는데 또 논배에 땀이 나. 타작할 때 힘들어. 그 고통을 연상해보면 사회에 나와서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는 얘기가 일단 넘어진 사람이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넘어진 사람은 다시 넘어지지 않잖아. 일어나지만 않으면 절대 다시 넘어질 이유가 없어.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한 번 걸린 돌뿌리에 다시 걸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했던 거를 내가 체험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게 안 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초년병 때 월급 받을 때 참 상사들이 불편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 그럼 나는 내가 줄 때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웠던 걸 다시 되물림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하지 않게 해주느냐. 작은 월급에 힘들었다면 직원들 많은 월급을 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CEO, 이런 분위기. 또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물건 계단 오르고 있어. 그럼 남이 거라고 하기 아니라 쫓아가서 그 물건 같이 들어서 올려주는 그런 마음. 쓰러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어난다면 노력하는 거. 기업도요. 기업하면 80%는 문을 닫습니다. 20%만 살아남아. 거기서 다시 재기하는 사람은 2%야. 그 2%는 성공률이 높아. 왜냐하면 한 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의 그걸 읽어보면 너 해봤니? 해봤어? 한국 사회에 그런 도전 정신이 젊은이들이 많이 가져야 되는데 7%라고 해서 집 살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아기 낳는 것도 안 하고 인간관계도 필요 없다 하는 거 이런 것은 참 아주 서글픈 일이다 생각합니다. 80여 년간이 살아오시면서 나 성공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장 성공한 사람은 아들, 딸이 어느 자리에 가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누구를 존경하느냐 물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공인 거고 두 번째는 소속 집단에 우리 오대원 씨가 CEO잖아. 직원들이 우리 대표님 최고입니다. 난 여기서 영원히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돈만 알고 직원들만 부려먹는 CEO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거. 그러니까 집단에서 어느 사람이 반력이 났어. 직원들이 울고울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만세. 저 사람 떠나니까 만세. 이러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더불어 사는 조직사회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을 할 때 그런 길로 갈 때 그게 진짜로 성공이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봉사가 가장 좋은 가치라는 걸 심어주고 그걸 실행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돈 받고 오겠다는 생각하면 노동하러 오는 거야. 근데 그냥 와서 돈 없어도 나는 하겠다면 봉사하러 온 거야. 그럼 노동자가 좋아 봉사자가 좋아? 봉사자가 좋다. 그것이 가치고 있고 그다음 더한 것은 항상 생각을 나 자신이나 가족보다는 직장, 지역사회, 그다음에 국가, 인류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커 보였던 이유는 70억을 핸들링하고 우리는 5천만 원 핸들링하고 서울시장이 대통령보다 작아 보이는 이유는 키가 작아서가 아니야. 5천만 원을 위해 생각하느냐 1천만 원을 위해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 명절 때 보너스라도 나눠주면서 기뻐하는 모습. 내 친구 하나는요 추석 때 보너스를 주고 나니까 돈이 주번에 4만 원밖에 안 남더래.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추석에 좀 돈 내줘. 그래서 4만 원을 꺼내가지고 주번에도 이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얼굴을 쳐다보면 그러더래. 너 왜 사냐? 이러더래요. 그 마누라가 뒤를 못 본 거야. 나는 주머니에 빈 주머니를 놓고 하더라도 돈 벌어다가 직원들 다 보너스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사회도 밝아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